그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학의 반응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나를 네. 과학에 반응시키게 하는 말들 이런 거.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어떤 무시한다 이 정도 네. 차원인데 내가 네. 예를 들면은 내 안에서 그러니까는 더 들어가서는 외부에서 오는 말들, 내가 과하게 반응하는 말들, 그것이 왜 반응하는지도 모르는데도 나를 민감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네. 체크하는데 그거를 들었을 때 내 네. 안에서 올라오는 셀프, 또 네. 다른 내가 듣는 또 경청. 네. 그것까지 해가지고서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티브는 어떤 걸로 삼고 싶었어요? 저요? 여기서 모티브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제목 그대로 뭐 과거와 현재에 이어주는 말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저도 과하게 반응한 말 요걸 모티브로 기준해서 저를 돌아본 건데. 오케이. 그러면은 모티브 정리하시고, 이번 주에 제가 준 미션,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었는지. 네. 그래서 그 말까지 가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으면은 에피소드까지 한 몇 개 정도 생각을 해보고 에피소드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를 어떻게 글에다 넣을 건지 요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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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정우 선생님. 음, 음, 저는, 읽으면서 그 엄마가 딸한테 그 잔소리하는 것?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그렇게 나도 모르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편안한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나 이런 말보다 되게 잔소리로 느낄 그런 말들을 수없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 동생, 제 바로 아래 동생한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만 아주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음, 모르게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아주 가까운 우리 가족한테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또 한 주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하고 대화할 때, 아, 저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습관이 있구나. 그냥 말을 해도 편안히 받지 않고 비난하는 말로도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몇 명 그 아이들의 말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제가 분석하면서 듣더라고요. 아, 저희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반응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제가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의 말 습관이나 다른 사람의 말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어,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말 습관, 말 음, 습관. 요 음, 키워드. 말 음, 습관이라는 키워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거를 들었을 때는 대물림된 언어들, 음, 대물림된 말 습관, 대물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예,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우리가 대물림된 것들, 뭐 이것도 볼 수 있겠지만 문정호 선생님은 음, 어 우리가 각 개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문정호 선생님은 또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그 메리트를 글에다가 좀 많이 녹여냈으면 좋겠거든요. 자기 정체성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놓여져 있는 정체성. 음, 그래서
그 대물림된 언어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개인의 삶 안에서 내가 대물림돼서 내 말습관 된 것들, 요것까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모티브를 좀 그렇게 잡아보시면 어때요?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만 하더라도. 근데, 어, 대물림, 음, 말습관. 음, 요걸로. 그런데 네. 문정호 선생님은 조금 국어 선생님이니까 확장시켜서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나갔다가 거기서 되게 재미난 거를 하나 에피소드, 국어 선생님으로서 에피소드 가져올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해서. 크게 어떤 역사를 돌아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랬다가 한 개인의 삶으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버무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기 이야기 속에다가 아주 짧게 스쳐가듯이. 자, 그 정도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혜진 선생님. 네, 잠이 안 깨가지고. 어, 아, 네. 어, 사람의 말에는 시간이 산다라고 여기 문장에 있더라고요. 쭉 그제 읽으면서. 근데 50 몇 페이지 마지막에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읽기 전에도 계속 이제 이런 류의 책은 처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거는 환경이고 내가 살아왔던 어떤 시간이고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환경도 그 사람의 시간도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남매 간에 살면서 딱 가운데 끼어 있는 저로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뭐든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내 의견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나처럼 소리 죽여서 뭔가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묻어가는 그런 말습관이나 삶이 되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썼거든요. 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거 내 맘대로 안 되고 우리 작은 아이는 나랑 너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환경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그 아이는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그 제가 뭐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 줄 한 줄 느끼면서 읽었던 부분은 말 습관이나 내가 내뱉는 말은 결국 나의 삶의 시간이고 어쩌면 그 안에는 아픔도 상처도 그 사람 한 사람의 환경도 다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시간이 산다라고 이 작가는 말했지만 저는 덧붙여서 사람의 말에는 관계가 산다고 생각해요. 관계. 너무 좋아요. 모티브는 잡으신 것 같아요. 김혜진 선생님.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예화를 들을 수 있는 게 김혜진 선생님이 어쨌든 그 자녀들 사이에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관계 설정이 된 거잖아요. 실질적인 사례. 그 관계 설정을 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말에 묻어나오는 나의 관계 시간들, 요런 것들. 그러니까는 모티브는 저는 우선은 엄마에 대한 얘기를 김혜지 선생님이 어쨌든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를 이 안에다가 예화를 넣으시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엄마와 딸들 간의 관계, 그리고 내가 딸로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네. 그러면서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나의 말, 요런 것들 점검하시면서 글을 좀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 이것만 해도 모티브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모티브를 잡아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풀지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가 되니까 되게 좋네요. 좋아요,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자, 우리 임현순 선생님. 저는 어저께 잠자리에 들면서 모티브를 잡아보겠다고 이 책을 갖고 갔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읽는 내내 그냥 조금씩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막 이런 생각에 되게 어디서 뭘 잡아야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선생님들 하신 얘기 들으니까 다 그냥 또 다 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딱 읽는 날부터 하다가 이제 이게 결국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사실 처음 했어요. 결국 나를 또 헤집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면 옛날에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불편함에 그걸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면. 그걸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번 스쳐가는 갈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을 참지를 못하고 제가 다가가서 막 그런 고개 숙였던 그런 그 아래층 아줌마거든요. 막 저희 아이 때문에 매일 밤낮없이 올라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그렇게 어쨌든 어 뭐 내려가서 사과서 이것저것 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제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서 관계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불편했던 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뭐 그런 장면이 갑자기 이제 좀 떠올랐고요. 근데 그게 글쓰기 주제로, 글쓰기 내용으로 막 갈 수 있을지 그건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니, 이제 하다 보면 되게 뭐가 헤집어질 것 같아서 약간 두려운 것도 조금 있어요. 우리 임현수 선생님 이거 어때요? 이거를 너무 해집고, 왜냐면 이제 초입부기 때문에 해집지 말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힘든 거는 너무 하지 않기, 우리. 그래서 해집지 말고, 그냥 그 에피소드의 한 장면을, 이번 글에다가 그냥 장면을 놓는데, 모티브는 이걸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말.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말. 왜 나는 이거지. 그냥 그 에피소드 한 장면, 그게 뭐, 이번 그 아파트, 그 아줌마 뭐, 에피소드 장면이 떠올라도 되고, 어떤 거든지 괜찮은데, 그 에피소드는 그냥 나에게 떠오른 거. 진짜 단순하게. 그거를 나를 막 해집는다, 뭐 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떠오른 거.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거 글로 풀어내고,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내 이야기를 못했을까? 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 해서, 내가 그 장면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는데 난 그 사람한테 그 장면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말인데 글로는 쓴다. 그렇게 음, 해갖고 되게 가볍고 되게 편하고, 왜냐면은 찌질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치? 그래서 내가 그 불편함이 싫어가지고, 내가 숨겨뒀던 말, 그러니까는 그림자적인 말, 내 안에 남겨뒀던 말. 근데 나는 이렇게라도 나는 한다. 그래서 그냥 그것까지 되게 가볍고 라이트하고 되게 재밌게, 마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괜찮. 자, 고민해 보시고, 이면수 선생님 이렇게 요걸 가지고서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나오는 것 중에 그거까지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접근을. 자, 그러면 우리 백승주 선생님. 이거 썸머리해서 나누는 거죠. 지금 모티브를 찾고. 음, 저는 느낌. 이거 읽고 나서 저 안에 보면 내 말 중에 상대를 자극하는 훅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거는 반복되는 말에서 드러난다. 인생에 의미 있는 그게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또 말은 상대방의 귀에 꽂혀서 심리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듯 과거의 경험은 반복되는 말에서 드러난다. 32페이지에는 내면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을 억지로 참지 않는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이 모티브를 잡아서 훅하는 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 그게 내가 상대로부터 받든지 내가 상대방한테 주든지
거기에서 모티브를 저는 잡으려고 했고요. 그게 이제 내 삶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표현 너무 좋네요. 내 삶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런 감정의 그거는 저는 실마리라고 봤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느끼는 감정의 실마리일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계속 찾고자 했던 어떠한 건데, 그래서 그 실마리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그걸 조금 뭔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뭐 요청하고, 막 이제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 저는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두 장을 좀 그냥 이제 적어 봤는데, 어, 내 삶의 시나리오가 보인다 했기에, 그래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48페이지, 49페이지, 52페이지에 있었던 말인데, 그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브레이크를 걸어둘 겨를 없이 감정의 불꽃이 튄 것이다. 숨죽여 살던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서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큰 목소리를 지르면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거기 48페이지 있었고 49페이지는 사람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표정, 또 미세한 억양 차이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저는 찰나의 표정, 미세한 억양 이런 데 되게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밤새 울기도 많이 했다. 52페이지에는 어제 그리고 오늘 겪은 관계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저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 조금 한 번씩 이래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 대한 거, 상사가 이랬고 남편이 저랬고 친구의 이런 점이 힘들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요 문장들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이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으면 실마리가 있겠다 싶은데 이거를 나눠도 될지 아니면 짧은 시간이라서 다음에 이거를 그냥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어, 읽을까요? 고, 고민해 보시고 충분히, 왜냐면은 이것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도 이거는 아예 만약에 세 가지 정도 에피소드 딱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되게 바디감이 지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에다가 이걸 다 넣지 않아도, 그래서 뭐 1편, 2편, 3편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은 충분히 한번 담궈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뭐냐면 50페이지까지 갔지만 우리가 또 뒤도 가잖아요. 뒤에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읽는 게 있으니까 그게 또 누적이 되면은 나에게 또 어떤 영감이 올지 모르니까 이번 주에 그 부분을 조금 결정을 해가지고서는 내가 글을 써보는 건 좋을 것 같고, 이런 멘트가 너무 좋네요. 훅 가는 말, 나를 훅하게 하는 말, 훅이라는 게 좀 제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되게 본능적이고, 왜냐면은 왜냐면은 말로 우리가 훅 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말 하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 그리고 지금 백순유 선생님 이야기 하셨는데 아주 그 찰나의 표정, 아니면 찰나에 스쳐가는 말. 근데 찰나인데 그 찰나가 나를 훅 가게 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진짜 많거든요. 사실은 무슨 사건이 촘촘하게 있어서 나를 훅 가게 하진 않거든요. 그 찰나인데 그게 진짜 투사가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막 큰 자극이 온다거나 그 찰나의 시간 때문에. 그래서 찰나, 훅, 요거를 연관시키면은 되게 강렬한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고 지금 백승주 선생님이 지금 이제 써머리 해오신 것들, 그리고 모티브 잡는 작업들, 저 이거 되게 좋거든요, 지금. 좀 전체적으로 요 어떤 그 백승주 선생님의 언어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지금 김혜진 선생님 것도 되게 좋았어요. 김혜지 선생님이랑 지금 백승주 선생님.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어떤 걸 내가 습득해서 내가 가져갈 것인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효경 선생님. 느낀 점이랑 모티브. 이번 주.
안녕하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책, 책도 같이 안 읽었고, 책을 사서 들고만 왔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 그냥 뭘 하는지 몰랐고, 여기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들어와서 일이 지금 너무 많아서, 예, 일에도 자꾸 미스가 나서 다른 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김미경 선생님, 바쁘시면은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들어오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 약속하에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우선은 들어오시고, 그런 다음에 김미경 선생님은 조금 늦대시거든요. 호흡이. 그런데 늦대인데 뭐냐면은 굉장히 쭉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으세요.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녹화한 것을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좀 보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진행이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앞에 누가 치고 나가지? 요런 것들을 살피면서 영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김명현 선생님. 너무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고. 자, 지금 우리가 서로 쉐어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쉐어한 것들 중에 자기에게 자극을 줬거나 아니면 나 여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거나 강주희 선생님 어떤 거 있으실까요? 그거 다시 돌아갈게요. 음, 안 들려요, 선생님. 이거 다 오픈, 음소거 다 아, 해제하시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6명이어서. 막 치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 저도 아까 과하게 반응하는 말에 그 말에 제 경험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저도 여기 글을 좀 간단하게 썼는데 저는 보면 저도 모르게 욱하는 그 감정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았던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제가 그 순간 일단은 어, 사과를 했지만 나 스스로 남아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해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썼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 나를 무시했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했구나라고 저를 돌아보는 글을 썼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왜 무시했는지, 그 전의 경험들을 떠올라가는 글을 썼고, 어, 그리고 그 무시하는 단어가 정말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헤아렸는지 나를 점검하는 그런 검열하는 글로 좀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 글을 쓸 때, 그러니까는 약간 자기 보기, 자기 점검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검열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네. 들어요. 네. 검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글을 쓸 때 그런 것들, 아까 우리 이면수 선생님이 너무 해집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초입부고 도입부기 때문에 너무 해집지 말고, 너무 해집지 말고, 되게 글 자체가 라이트하고 되게 유쾌하고 재밌고,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되게 아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네.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냐면은 전체 톤을 좀 우리가 맞춰서 갈 필요도 있어요. 각자의 글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공명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장이 일어나고 울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글을 쓸 때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펜대가 잘 안 굴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번에 글을 쓸 때는 검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를 바라다 보고 그냥 에피소드를 풀어내고 되게 내 말처럼 그냥 가볍고 재밌고 유쾌하고 네. 그렇게 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그냥 영감을 받으시고 나한테 오는 자극에 대해서 기쁘게 수용해 주시고 이러시면 될 것 네. 네. 같아요. 네. 우리 네. 김혜진 네. 네. 선생님. 김혜진 선생님. 네. 저도 아까 제가 던졌던 주제로 해서 또 이렇게 들으면서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린 시절에 완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 이웃집 할머니도 생각나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소환될 수 있는 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엄청 힘들어져 가지고 바닷가 어디로 이사를 갔었었거든요. 그때 항상 엄마 아빠의 그
시끄러웠던 그런 싸움 같은 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린 내가 아빠의 저 할퀴는 말을 어떻게 좀 중재할 수는 없을까? 아빠가 오늘은 저런 말을 안 해서 집이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한테 조언을, 그러니까 구원자 할머니가 있었어. 갈치장사 할머니. 그 할머니를 내가 항상 부르려고 내 발 한쪽이 이렇게 빠져나왔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이건 딥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내가 달려갈 제사를 항상 했었거든요. 우리 집의 이런 중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어른이 돼가지고도 평생 들어앉아 있는 그 내면의 아이는 아니었는지 뭔가를 좀 해결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중재해서 요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조용하게 만들어서 아침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은 좀 안 깼으면 좋겠고. 근데 이 갈치장사 할머니라는 사람은 저한테 굉장한 구원자였거든요. 어느 시간에 달려가도 항상 저희 편이 돼서 우리 집안에 무슨 수호신처럼, 그분의 인상이 좀 생각이 나서, 와, 요런 시나리오 하나로도 아주 그냥 어린 시절에 사건들이 떠오른다는 게 신기해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울거나 아프지는 않아요. 아, 내가 그랬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이거는 뭐 하나 에피소드로 또 빼도 될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자, 그 갈치 속젓 할머니, 예, 갈치장사 할머니. 예. 갈치장사 할머니야. 갈치장사 할머니라는 것 자체도 되게 임팩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어떤 구원자 역할이었다고. 근데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혜진 선생님이 바라봤던 어떤 정말 아침이 되길 바라고 덮는 거, 중재자, 이런 것들이 근데 안에 또 서브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속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근데 이 갈치장사 할머니의 역할을 아직도 끝내지 못한 아직도 하고 있는 우리 김혜진 선생님. 어린 시절부터 연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에피소드 생각하셔가지고 따로 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자기 정체성까지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 되게 좋네요. 김혜진 선생님의. 그러니까는 아프거나, 지금 마지막 멘트가 있었는데, 아프거나, 너무 딥하거나, 뭐 그러진 이러진 않았어. 않다고요. 어렵거나, 뭐 이러지 음.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조금 여러분 입에서 글을 쓸 때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겪은 일이고, 누구나 좀 쉽게 이 텍스트 안으로, 텍스트 너무 바깥에다가 청자나 독자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텍스트 안으로 청자나 독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명할 수 있는 글. 되게 편안하고 가볍고 유쾌한 거. 가볍다고 그래서 내용이 뭐 이렇게 가벼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자기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무겁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자, 문정호 선생님. 아,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저 아침마다 고양이가 막 물고 문 밖으로 쫓아냈더니 지금 막 문 열어주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서 제가 온전히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금방 막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김혜진 언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우리 듣는 저희가 막 땡기는 거예요. 더 듣고 싶은.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한 주희 언니 얘기할 때 그 나를 무시하는 말,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이렇게 알고부터는 빠져나왔는데, 음. 어린 애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때 그 애들이 진심이 그게 아닌데 진심이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전혀 그 말 습관이구나.
그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게 말 습관이 그냥 순간 팍 나오는 거구나. 지금은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젊었을 때는 저희한테 내가 무시당했다고 막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막 그 순간에 화도 나고 그 모멸감을 어떻게 벗어나지 막 이렇게 힘들어했거든요. 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생각 없는 말 습관이라는 걸 그 나중에 인제 어 '아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좀 느낀 다음에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왔었거든요. 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왔었던 그 에피소드랑 그 나의 상태.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게 말 습관이라는 게 그리고 쪼끔만 더 깊게 우리가 좀 통찰이 들어가면은 내 말 습관을 그러니까 타인의 말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지금 타인의 말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말 습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조금 약간 문정호 선생님 여기 에피소드에는 약간 대책이 조금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책.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찾은 방법 이런 게 있어요. 타인의 말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나 자신의 말 습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요런 거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대책이나 방법이 좀 있으면은 요 글에 되게 좋겠다는 생각? 괜찮죠? 좋은 것 같아. 네, 네네. 우리 이면수 선생님. 선생님,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제가 요즘 큰애한테 그 사춘기 청소년 16살 큰애한테 하는 말버릇이 끝까지 말을 맺지를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대화를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아 얘는 이거 내가 말해도 먹히지 않겠구나.' 하라는 하는 그 신호가 오는 순간 그냥 한숨으로 모든 걸 다 끝내고 있어요, 요즘. 근데 이제 아이는 어저께도 저한테 갑자기 이제 "빨리 자."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근데 그게 이제 전 패턴이 보여요. 안 잘 거고 게임을 할 거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아예 그걸 상상하고 들어가서 화부터 낸다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이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상상하고 그 패턴을 갖다가 맞춰서 빨리 그냥 얘가 자는 것까지 보는 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더 딱딱하고 표정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습관. 그리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대화가 아니라 제가 어떤 한숨으로 뭔가 대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저께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웃으면서 "나 아까 엄마한테 엄마 말에 상처받았잖아. 아 아파."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또 그걸 표현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내가 순간은 '아 내가 또 아까 잘못 말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제서야 저도 웃으면서 대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반복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아이들과의 말전과 그러니까는 태도, 미리 먼저 생각하는 것들 음. 그런 것들 행동으로 미리 그걸 갖고 온 거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저의 그런 말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생각의 선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태도에 있어서 나의 생각의 선점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면수 선생님은 공통적인 게 내 안에 머무르는 말들이 많은 거잖아. 지금 아웃풋이 아니라 말로써 어떤 아웃풋이 아니라 아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말을 되게 절제하고 그러니까 근데 말을 그거는 이제 지금 이게 절제가 아니라 어 어 아까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다른 어른들이나 밖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제가 막 들이대는 말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과정들이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지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아이하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지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아이들이 더 논리적이고 저의 말문을 막히게 하거든요. 아마 어, 그거를 그냥 빨리 차단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말로 관계 회복이라든가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음, 그 평상시에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예를 대놓고 마음 먹고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뭐 아주 친절하게 해야지 하면서 다가가면 처음에 조금 막 노력했다가 나중에 폭발해 버리거든요. 나만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그 말과 표정이 또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중심에서,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 표정과 말이 같이 가는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에피소드 하나 꺼내고 해서 음. 어떻게 그냥 좀 약간 위트 있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음. 같아. 지금, 얼굴이랑 말이랑 어떤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랑 이 버무리면은, 새끼야도 하나 집어넣고 이 네? 새끼야도 하나 집어넣고. 이 새끼야, 좋아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니 저는 이런 말은 쓰진 않아요 아이한테. 근데 어쨌든 음. 근데 그런 게 진짜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말은 왜 우리의 점점점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나 혼자만 내 속대사 치고 그냥 끝내버리는 말들. 근데 거기에는 뭐 진짜 뭐 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비난의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점점의 말들. 내 안에 아직도 남겨진 말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뒤 상관없이. 하면 말들. 자, 우리 백승지 선생님. 되게 재밌네요. 네. 오늘 지금 나눈 거 느낀 점 말하는 거죠. 네, 그, 어떤 것 네. 네.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그런 실마리들이 더 나와서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조국쌤 말씀하실 때 그 엄마로서의 그 아이들한테 상처 줬던 말들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줬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말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겠다 싶어서 어, 저기 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문자로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문자로라도 톡으로라도 조금 포근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무시한 단어, 무시. 그 단어도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적에 그런 생각들이 소환되고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공간에서 한 텍스트를 읽고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청 좋았어요. 기대돼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무시라는 어떤 우리가 단어에 어쨌든 되게 민감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일주일이 됐든 요 안에 꾸준히 생각해가지고, 이 말들에 나는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예, 우리 묘경 선생님. 음. 오고 가고 하는 말들 중에 나를 자극하거나 오고 가고 하는 말들 중에 나에게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다거나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음, 저는 지금 우리 김윤나 작가님을 그 전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싫어한다 이건 아닌데, 네. 그리고 이분 책에 대해서 왜냐면 말이 되게 고민스러웠거든요. 네. 제 말이 제 뜻하거나 감정이나 제 생각하는 거를 하고 다르게 왜곡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김윤나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 아티스트 웨이를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아티스트 웨이를 그러니까 좀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어젯밤에 그런 느낌이 제가 낭독해서 올려주는 단톡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글을 읽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티스트 웨이 책을. 음, 어, 처음에는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얘가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거라 너무 딥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읽는 저도 그때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뒷부분을 읽어가면서는 같이 읽어가도 또 지금 들어보니까 더 확신이 나는 게 자기 안의 일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귀 기울여 듣는 거, 경청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웨이를 읽으면서 듣는 거에 대해서 읽기 전에도 제가 경성 수업을 받고 경성 코칭을 받았었는데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아티스트 웨이를 읽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데 제가 제 일이 바쁘면 제 일에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고객이 뭘 물어도 잠깐 안에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랑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제부터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은 다음에 듣고 답하자. 이거는 몇 초 안 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해봤거든요. 예. 좀 그것 때문에 일이 지장이 가거나 제가 바쁜 일을 처리 못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 음, 마음에 안정감이 와요. 예. 그리고 하고 둘러보게 되고, 아티스트 웨이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김대중 큐멘센터에서 숙소까지 걸어오는 동안, 걸으면서 내 생각 안에 막 빠졌던 것들이, 저는 제 생각 안에 자꾸 제 우물 안에 빠지는 게 저한테는 숙제였거든요. 그걸 좀 덜 하려고. 근데 바깥의 소리들이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분리돼서 정확하게 들리고 새 소리가 딱 들릴 때 새 소리가 정확하게 분리돼서 들리고 아이들이 쪼글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 소리에 집중해서 분리돼서 들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되다 보면 아마 제 말에 대한 것들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니, 근데 뭐냐면은 이 경청에 대해서 조금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을 풀어내는 거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그러니까 직원을 대했던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지금 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굉장히 분리가 된다라는 것들. 분리가 돼서 찻소리는 찻소리, 또 새소리는 새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뭐 발자국 소리는 발자국 소리, 뭐 정말 화장실에서 내려지는 뭐 물소리, 정말 나에게 어떤 들리는 소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경청을 어떤 딥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그냥 나의 그냥 겪고 있는 경험들, 요런 것들을 나열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리프레시하게 이 소리라는 거,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청에 대한 또 다른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어.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의 시나리오, 요거 조금 낭독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쭉. 자, 이제 말의 시나리오 갈 때 어떤 식으로 낭독을 하실 거냐면 앞에 제일 처음에 작가도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인 오디오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이 책을 아까 백승준 선생님이 서머리 하듯이 서머리 했던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뭐 어떤 말은 삶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말의 시나리오. 이랬다라면 뭐 예를 들면 앞에 표지를 보니 타이틀이 어떤 말은 삶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서 제목이 나오네요. 말의 시나리오. 이 작가는 김윤나 작가고요. 뭐 김효경 선생님 지금 얘기했듯이 저는 김윤나 작가를 꾸준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말에 대해서 좀 회복해가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작가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말의 시나리오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김윤나 작가는요, 말마음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작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작가 소개까지 해서 우리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작가 소개를. 우리 백승주 선생님이 해주세요. 요거 아까 서머리 하듯이 작가 소개까지 한번. 그리고 요 표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책 한 권을 만났을 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프롤로그랑 에피소드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 소개를 하는 어떤 북튜버의 개념으로 간다. 그리고 내 글까지도 써서 낭독을 한다. 이런 오디오 크리에이터로서 하나의 어떤 내가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딱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프롤로그랑 에피소드만 보면은 작가는 어떨까요? 여기에다가 자기가 쓰고자 하는 모든 핵심을 프롤로그랑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 작가 어떤 세계관 가지고 있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책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알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를 여러분들이 씹어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자, 백승주 선생님 한번 가보세요. 작가 소개. 그냥 읽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선생님처럼 지금 저처럼 그렇게 훈련해 주세요. 이 책 제목부터 해갖고 그래서 책 표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 이야기들 있잖아요. 요거까지는 책을 피지 마시고 책 겉표지랑 그 다음에 뒷부분 요렇게 만져가면서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여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 소개 넘어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난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그거까지. 어려운데요. 네. 그냥 읽으라 하면 그런데 요게 좀 써머리가 되어야 돼. 제가 오늘 읽은 책은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평소에도 항상 말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저는 이 책을 보는 순간 기대가 되었습니다. 요 앞에 말을 보면 어떤 말은 삶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말 한마디가 숨겨진 그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리고 또한 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나로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책입니다. 말의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라는 뒷표지에 큰 테마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 수업. 우리는 괜찮지 않을 때에도 반사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타인의 무신경한 언행에 이제 그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기 어려워한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그만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거나 어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책을 그런 관점에서 펼쳐봅니다.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는 김윤나 작가이고 마음 연구소 소장입니다. 마음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말하기를 인생의 핵심 프로젝트로 삼고 있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에게 강연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교육대학원을 마치고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저서로는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 당신을 믿어요, 슬기로운 언어 생활, 자연스러움의 기술, 진짜 나를 만나는 하루 15분이 있습니다. 말의 시나리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와! 너무 잘했어요. 자,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 자, 이렇게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사유를 가지고 연습하셨네. 아, 연습 안 했어요. 연습 안 했어.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연습 안 생각이 태계가 잘 잡힌 분이시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그리고 감각이 되게 뛰어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리뷰를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입 밖으로 꺼낸 다음에 낭독을 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내 진성을 찾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셨죠? 내 이야기 풀어내고 그 다음에 낭독으로 들어가는 거. 나 혼자 있을 때도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만 어떻게 내가 어디서 들었을 법한 이미지 흉내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목소리, 나다운 목소리, 매력적인 나만의 것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진성이고 자, 그대로 가볼게요. 백승주 선생님 프롤로그로 가시면 돼요. 그냥. 프롤로그. 당신의 말에는 당신 삶의 시나리오가 보인다. 말과 삶 사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몇 해 전 일이다. 나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었다. 잠실대교를 막 건넜을 즈음 택시기사가 하는가 싶더니 택시가 반바퀴를 미끄러지듯 돌았다. 갑자기 끼어든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그 충격으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내 몸이 꼬꾸라져 나는 차창에 머리를 쾅쾅 들이받았다.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다. 손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지만 택시기사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혼잣말로 묵직한 욕을 하는 듯 했다. 이미 멀어져가는 차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택시기사가 핸들을 바짝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낭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승주 선생님. 이거예요. 터져 나오셨네. 자, 좋아요. 백승주 선생님. 이거예요. 낭독. 하던 중에 제일 편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문정호 선생님 넘어갈게요. 강주희 선생님이랑 먼저. 문정호 선생님. 그러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정막을 깨고 말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물론 나는 괜찮지 않았다. 많이 놀랐고 당황스러웠으며 화가 났다. 도로를 어지럽혀 사고가 날 뻔하게 만들고서는 꽁무니를 빼버린 어떤 무책임한 사람과 손님 걱정은 하지도 않는 무뚝뚝한 기사 둘 다에게 말이다. 그리고 두려웠다. 순간적으로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스쳤으니까. 그런데 나는 왜 먼저 당신은 괜찮으냐고 물었을까? 그것도 모자라 왜 나는 괜찮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을까? 지금 이 표현 너무 잘하셨어요. 문장을 리드하는 힘이 좋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윤나 TV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 적도 있다. 책도 강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작가님은 영상에서 자꾸 웃어요. 웃을 필요가 없는 장면에서도 왜 자꾸 웃는지 모르겠어요. 포즈. 자, 여기까지 할게요. 문정호 선생님. 강주희 선생님 넘어갈게요.
그렇다. 나는 적절하지 못한, 그렇다. 나는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고, 어색한 상황에 처하면 반사적으로 웃었다. 괜찮다는 말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아주 오랫동안 내 안에 살았다. 그 말은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난감한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분주해야 했던 나의 삶을 드러내는 문장이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이후에 아빠는 여러 새엄마를 데려왔다. 알코올 중독인 아빠는 생활력이 없었고 나는 가난 속에서 친척집이나 지하실 새방을 전전했다. 그런 환경은 나 자신을 의심하도록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자주 돌리게 만들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라며. 그러는 사이에 나는 어느새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내가 괜찮은지 살피기도 전에 괜찮은 얼굴을 하게 됐다. 아유,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다운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걸 허용하면서 낭독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한 권의 책을 내가 간다면은, 내가 어떤 화술과 어떤 컨셉으로 어떤 톤으로 갈까?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권을 녹음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각자가.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 끝나면은 하나 올릴 거예요. 카페에 가면은 제가 이 방을 만들 거예요. 마스터 클래스 글쓰기 낭독반을 아예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만 그 등급을 제가 하나를 줘가지고서는 우리만 볼 수 있도록 등급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강사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강사란이 생겼거든요. 지금 카페에. 그래갖고 제가 그 카테고리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책비들 낭독 파일, 낭독 녹음, 그거 하는 게 있고, 낭독 소리. 책비들의 낭독 소리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등급을 뭐냐면은, 3등급이랑 4등급은 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제가 5등급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성우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4등급으로 해드릴 거예요. 4등급인가 3등급인가? 마스터 클래스 요 반은. 그런데 거기 책비들의 낭독 소리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녹음 파일을 거기에다 올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단톡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녹음 파일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괜찮은 것들은 제가 그냥 샘플로 넘기거나 거기서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제는. 이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만 이제 단톡에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서 다른 방에 있는 분들 것도 제가 다 올리게끔 할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들 거니까 말의 시나리오를 오늘 이렇게 했으면은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올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올리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올릴 때 어떤 무의식이 작용하냐면 이 무의식을 잘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반들 사람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퀄리티를 스스로가 높일 수밖에 없겠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무의식에서 작동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 녹음 샘플을 올리셔요. 단톡에다 올리지 마시고. 아셨죠? 어, 녹음 파일은 이제 거기에다가 다 올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또 무의식을 작용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오늘 그 방을 만들게요. 마스터 클래스. 아셨죠? 그 글쓰기 낭독방. 마스터 그룹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은 마스터 클래스 해갖고 글쓰기 낭독방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뭘 올려주시면 좋냐면 백승주 선생님 오늘 녹화한 거 있잖아, 유튜브.
녹음한 거를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다 퍼다 날르든가 거기에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커뮤니티 하는 것들을 그 방에서 다 몰아서 하는 걸로 아셨죠? 이해하셨죠? 거기 들어오면은 우리가 영상 볼 수 있게끔. 김혜진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알았다고 이렇게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어,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글 쓴 것도 거기에다 올려주세요. 아셨죠? 글도 거기서. 왜냐면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는 찾기가 너무 힘들고, 제가 이제 점검하는 게 너무 이게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장치를, 선생님, 어, 그러면 그 소리는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나요? 그럼 영상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만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리는 소리대로 하고 영상은 영상대로 따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아, 택비들의 낭독 소리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이 들어가고 녹음 파일 올리는 공간. 음, 어, 그리고 뭐냐면 마스터 클래스 글쓰기 낭독방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오디오 북방.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만 있는 거야, 우리만. 그래서 네, 등급 네, 조정을 해가지고서는 우리만 볼 수 있게끔 네. 장치를 할 거예요. 아셨죠? 응, 응.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자, 우리 낭독 갈게요. 자, 우리 김혜진 선생님 가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저는 아까 저기 승주 선생님처럼 그 써머리 한 건 아닌데 제가 책을 받으면 메모하는 게 있는데 요 책을 딱 받았는데 제가 8월 23일 날 받았거든요.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읽어드리려고요. 책 표지가 시원한 바닷가에 가려고 손톱 발톱 젤 페디큐어를 한 것처럼 러블리한 겉장이다. 너무너무 예쁘다. 물속 바위에 따개비가 따닥따닥 붙어 있듯이 아마도 이 책에는 한 사람의 삶에 붙어 있는 말 모양이 가득 들어있을 듯하다. 우리 새낭의 마스터반 교재로 선정되었다. 이 책과 새벽 낭독 시간을 통해 내 말의 시나리오를 써보면 좋겠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알라딘에서 배송 이렇게 써 있네요. 정말 책이 너무 예뻐요. 매니큐어 한 것 같죠? 아니, 이거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마음이 예뻐요. 매니큐어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 할게요. 이처럼 어떤 삶은 어떤 말은 삶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강렬했던 경험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응축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대할 때 나는 그 말이 알려주는 낱개의 추거적 정보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호기심을 갖는다. 말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방식은 마치 전묘화를 바라보는 것 같다. 전묘화는 알듯 말듯한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다. 전묘화를 감상할 때 너무 가까이에서 하나의 점만 응시하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넓은 시야를 유지할 때 점들은 이미지나 윤곽으로 드러난다. 수많은 점이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 말도 그렇다. 당신의 말이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보자. 점의 형태로 있을 때는 사전적 의미의 차원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수하게 반복되면 고유의 독특한 패턴이 드러난다. 특히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여러분, 김혜진 선생님 낭독 소리 들으면요. 이게 뭐냐면 소리의 중심 체계가 딱 잡힌 소리예요.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 잘 가고 계시거든요. 네, 좀만 더 가볼게요. 점이 모여서 그림이 되듯이 말을 의미 있는 군집으로 엮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말들과 당신이 살아온 삶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말을 대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닌 마음의 상태와
특성을 헤아리자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특히 한 사람에게 반복되는 말의 경향성에 주목한다. 음, 그것은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일 뿐더러 삶에서 왜 자꾸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는지 이해하며 그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예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예화들이 굉장히 자기 이야기 중에 좀 힘든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속으시면 안 되냐면 이거를 제가 쭉 가다 보니까 저 같으면 요런 거를 어떻게 가냐면 그 예화들이 나왔을 때 연민을 너무 갖지 않아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연민을 갖게 되면은 그냥 계속 내 감정에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걸 화술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우위선점을 한 상태예요. 긍정적인 우위선점이에요. 우위선점을 한 상태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중심을 되게 잘 잡아줘야 돼요. 연민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민은 이거예요. 그런 이유로 나는 말을 대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닌 마음의 상태와 특성을 헤아리자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연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연민의 상태가 다 지나고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답을 찾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작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의 소리가 딱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로 나는 말을 대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닌 마음의 상태와 특성을 헤아리자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특히 한 사람에게 반복되는 말의 경향성에 주목한다.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우위선점의 자리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컨셉을 잡을 때 화술 톤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강주희 선생님 계속 뭐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못 들었네. 자, 우선은 자, 오케이. 들으세요. 자, 우리 이면수 선생님 가볼게요. 낭독. 너무 오랜만이라 또 갑니다. 나는 개개인의 말에서 드러나는 삶의 패턴에 말의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나리오란 영화 이야기를 담은 각본, 대본을 뜻한다. 인생을 영화에 비유하면 우리는 저마다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즉, 말의 시나리오란 말이 되풀이에 들려주는 반복되는 삶의 이야기인 셈이다. 우리말은 이미 우리에게 굳어진 말의 시나리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때의 말은 대화를 위해 발화되는 말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화할 때 당신이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지, 무슨 표정을 짓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모두 포함한다. 시나리오는 말로 드러나고 말은 시나리오를 지속시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과 시나리오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지? 라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말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말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익숙한 패턴을 따라 지금까지와 비슷한 역할을 맡아서 비슷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간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에는 어떤 패턴이 있을까? 그것은 당신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뜻할까? 낭독하던 중에 제일 잘했어요. 지금. 그리고 소리도 뭐냐면 그냥 자기 소리 되게 영하게 나왔거든요. 어린 소리가 나오고 깨끗한 소리가 나오고 지금 소리가 딱 화술도 그렇고 자기가 느낀 감성도 지금 잘 넣고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상태. 하나도 떨지 않고 좋네요. 지금 이 톤 잘. 그리고 지금 뭐냐면 늘어지지 않고 템포도 지금 쫀쫀하게 굉장히 좋아요. 편안하고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이면수 선생님이 만약에 이 책을 간다? 그러면 그 상태로 해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느낌 실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쭉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김명현 선생님 갈게요, 이어서. 타인 지향 시나리오에 갇힌 사람들. 모든 영화 시나리오가 해피엔드가 아니듯 우리가 가진 시나리오도 어떤 것들은 끊임없이 자존감을 갉아먹고 관계를 망친다. 상대의 말과 표정과 몸짓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해야 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는 건강하고 성숙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음, 마을마음 연구소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지쳐버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자꾸만 대화할 때 지나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의식하는 사람들. 상대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가 나를 받아들여 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이 책에서는 타인 지향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좋아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써가면서도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뜻이다. 타인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내적인 신호와 기준을 무시하는 삶을 반복한다.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기준이 높고 영향력이 큰 배역을 맡는다. 타인 지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욕구, 선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의 감정, 욕구, 선호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느라 엄청난 감정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렇죠. 타인의 장단에 순응하고, 타인의 장단에 순응하여 반응할, 타인의 장단에 순응하여 반응할 뿐 거절하지도 요구하지도 못하는 자신을 인식하면서 나는 없다는, 나는 없다는 불쾌감과 자책감으로 스스로 비난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편안하지 않다는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좀처럼 가져가지 못하는데 힘들어한다. 자주 긴장하고 경직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거나 과장되기도 한다. 포즈 기다리고 단락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나 역시 어떠했다? 하이큐. 나 역시 그러했다.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늘 가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어려운 관계는 피해 다녔으며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공을 들였다. 포즈, 지금 문장과 문장 템포는 아주 좋고 문장 이끌어가는 힘도 좋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포즈 활용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무시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하이큐. 그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CCTV가 켜져 있는 것과 같다. 포즈, 자신을 뭐 하는 것이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검열하는 삶이다. 그래서요. 당연한 결과로 자기감과 자존감에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포즈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때진다? 나답다라는 감각에서 점점 멀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게 된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서로 이야기 나눴던 것만으로도 이 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막 김혜진 선생님 앞에 막 요렇게 이 표지 하나 보고도 이렇게 생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 블로그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정리를 조금 해 놓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기 우선은 그런 기록을 남기시면은 여기 우리 생기는 마스터 클래스 글쓰기 낭독방 있잖아요. 여기 나만의 오디오방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우리가 한 데다가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요게 하나가 잘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거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방을 백승주 방장님이 조금 리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 뭐 미션 같은 거 줘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요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방에서 어 이제 오늘 유튜브 이제 우리 영상 하나 요거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이제 방장님이 거기다 올려주고 뭐 1주차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가 요 방 안에서 12주차 동안 쫙 쌓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승주 선생님이랑 이면수 선생님이랑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 방을 좀 잘 만드시고 우리 이면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제가 이제 어, 미션 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 반에 줄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방에서 이면수 선생님이 그 리드를 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이게 생각이 오늘 이제 첫 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면수 선생님도 정리가 된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요 백승주 방장님이랑 이면순 선생님이 거기서 주도를 하면서 그 방을 좀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제 백승주 선생님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것인가. 이면순 선생님은 안에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요거 지금 잠깐만요. 53분인데 7시까지 딱 채울게요. 이면수 선생님 말씀. 선생님, 그러면 그 약간 이제 제가 끝까지 쓰는 용기는 다 읽었거든요. 이제 읽었는데 어떤 이제 간단한 어떤 그런 미션을 이 책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카페에다가 그 방에다가 올리고 뭐 그거에 대한 거를 뭐 댓글로 뭐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음, 음, 음. 그래서 이루어지게끔. 그 방에서 제가 오늘 등급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반만 볼 수 있게끔 등급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급이 있어도 그러니까는 이게 외부에서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외부에서 확인이 안 되게 우리끼리만 볼 수 있게끔 거기 방법을 우리 수강생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방에서는 우리만 여기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만 볼 수 있게끔 제가 그 장치가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등급을. 근데 왜냐면 이게 성우 등급으로 하면은 다른 반에 이제 강사님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어떻게 등급 조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그 방 같은 경우에는 이면순 선생님이 그 방에다가 그거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글쓰기 관련해가지고 이면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백승주 선생님은 영상이랑 그 다음에 우리 1주차에는 요런 거 이렇게 있었다. 그거를 이렇게 같이. 그래서 그 방에서 우리가 이게 글쓰기 낭독방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그냥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선생님, 녹음 자, 파일 다 들으시는 거죠? 올리면? 아니요. 다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올리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 긴 거를 다 듣겠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지금 단기 항상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갖고 찝어가지고 듣지. 그거를 어떻게 다 들어요? 다 못 들어요. 다 못 들어. 아니, 그러니까 클릭은 다 해보시는 거죠? 클릭은 다 이제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뭐 들으면 이제 귀신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내 것도 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에다가 예를 들면 거기에 올리신 분 중에 피드백을 제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서 오디오북 나레이터가 되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전체 이제, 그러면 뭐, 우리 김혜진 선생님도 있지만 다른 반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뭐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소스를 드릴 거예요. 댓글로. 이분은 지금 어떤 책, 뭐 이렇게 홈 레코딩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제가 쓰려고, 해보려는 거예요. 또 질문. 자, 지금 여기 음, 카페 들어가 보면 지금 네. 카테고리가 송정희 성우님 그 거기에 소 카테고리가 커리큘럼 및 수강생 모집
책비들의 공간, 책비들의 낭독 소리, 수강, 후기, 마스터 그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맨 밑에 마스터 클래스라고 그 칼테고리를 한 개 더 만든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죠? 맞아요. 예. 그 칼테고리 안에 우리 반만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걸 설정을 하면은 뭐 성우 등급이 쭉쭉쭉 있는데 그 등급 이상의 사람들은 다 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등급으로 해놓는다라고 하면, 근데 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볼 수 없겠지만, 근데 우리만 7명만 볼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그 우리랑 같은 등급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픈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는 우리 단톡방에다 공유하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 지금 마스터 클래스에 해서 그걸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수업 영상, 낭독, 수업 내용, 돌아보기, 그것들은 내가 글을 올릴 때 그 내용들은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냥 마스터 클래스의 수업을 어떤 흐름으로 갖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음, 좋아요. 그 정도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등급을, 여러분들 등급을 제가 지금, 우선은 등급을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1등급에서 5등급, 6등급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니저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는, 선생님, 그거, 반이 계속, 쟤도 걱정인 게 반이 계속 생길 텐데, 마스터 반이. 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스터 1기로 해야죠, 우리를. 그러니까, 근데 2기, 3기 있으면 어쨌든 그 사람들끼리만 그 안에 공간에서 이거는 외부인에 노출 안 하고 쓸 건데, 그 음, 등급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저희만의 공간을 이제 이런 공간을 계속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고, 카페에서는. 카페에다가. 음. 카페는 근데, 그 1기, 2기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계속? 아, 근데 이제 저희만 공유하는 공간. 어, 카페에다가. 네. 그치. 왜냐면 그 사람들도 등급이 또 올라가면은 네, 입안에 또 들어가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그쵸? 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그 정도까지만 영상 공개는 좀 그럴 것 같고, 영상은 우선은, 그냥 우리 단톡방에 링크 그냥 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그 늘소담.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만 볼 수 있죠. 네네. 영상을. 음. 거기다가, 왜냐면 바로바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글을 쓰려면은 이 영상을 봐야지